내 상황상 맞는 지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을 찾아서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지, 이 지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은행들은 가산금리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안전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자를 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3%대 초반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갑자기 해서 막 6%,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 한 내에 금리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사든 주식을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출 금리가 2배가 된 상황에서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대출 금리가 아주 짧은 시기에 2배가 됐는데 이건 상관관계를 따질 게 아니고 심리 자체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체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안 오르겠다라는 느낌이 와야지 사람들이 덜 불안해서 뭔가 자금을 운영을 하고 대출을 받거나 움직일 수가 있지, 지금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다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고가 막 0.75%, 막 0.75% 이렇게 파고가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이 파고가 칠 때 내가 만약에 윈드서핑을 타는 서퍼라고 생각을 하면 파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잔잔해야지 그 파도 타기 놀이를 할 수 있지, 파도가 너무 세면 그 파도를 타면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투자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상의 파도가 계속 막 이렇게 크게 높은 파고를 쳐서 그 앞에 모든 건물들은 막 쓸어버릴 것처럼 파도가 치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지금 서핑을 탄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내가 물론 자금 운용상 대출을 전혀 안 받고 자금이 빵빵하게 있어서 그런 거 상관없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파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만해지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확인이 된 시점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고가 잔잔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내년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쭉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물가 지수상 올해 7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더 막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그 금리 인상을 3번이나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해서 추후에 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 안 받고 돈이 많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가격대 이하로 안 떨어지고 내가 매력적인 가격대로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움직이겠다고 하면 움직이는데, 내가 대출을 정말 풀로 받아서 해야 되고 금리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내려왔을지라도 자금 운용상 어려우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상 맞는 지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을 찾아서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지, 이 지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전세가 떨어진 지역들이 많아요. 작년 9월, 10월 이후로 매매가가 떨어졌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에 20년, 21년도에는 매매가가 막 2배가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전세가도 그거와 따라서 같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매매가가 빠졌기 때문에 전세가 밑으로 매매가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전세가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20년 특히 임대차 3법 된 이후로 전세가가 막 4년치 걸 미리 땡겨서 올린다라고 했지 전세가가 확 올랐었잖아요. 그때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저금리였잖아요. 저리였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대출 받아가지고 더 좋은 전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한 달 그렇게 해봤자 뭐 몇만 원 더 안 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불편한 데 살아? 난 올수리 다 되고 좋은 데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을 올려주는 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리가 막 2배씩 됐으니까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와서 이전에 저금리로 유지되는 시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거기에 약간 전세가의 거품이 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떨어진 이유가 매매가 떨어지면서 그거에 맞춰서 전세가도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 하나,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금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품이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빠지는 건 이해되는데 왜 전세가까지 빠져? 지금 임대차 3법이 2+2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세가가 빠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매매를 못해서 전세로 돌리는 물건들이 많아져서 전세 매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진 이유가 세 가지네요. 첫 번째, 매매가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저금리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고 내가 그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팔아. 차라리 그러면 전세 놓고 말지, 월세 놓고 말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월세가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월세랑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은행 월세죠. 그리고 집주인 월세랑 다시금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된 지역이 있잖아요. 월세가가 빠르게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도 해요. 뭐 정말 슬금슬금 조금 뭐 몇백 정도 이렇게 조금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역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고 변화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너무 좋은 시기다. 왜냐면 준비해놨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면 되게 기다림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괜히 먼저 받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봐야 될 시기가 딱 맞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지금 딱 보는 게 맞아서 제가 투자지역 분석반 시기를 딱 잘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사실 쉬었네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